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자 문제는 솔직히 이거는 수능이나 이런 데는 나올 일이 거의 없을 거고요. 학교 시험에 그다음에 교과서에 항상 기본적으로 실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그림자의 변화율, 그리고 그림자 끝의 변화율, 변화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끝이 움직이는 그림자의 속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속도, 그림자 끝의 속도, 그림자 길이의 속도, 요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그 위치적 공간에 설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가로등과 사람 사이 있잖아요. 그죠? 가로등과 사람의 요 사이, 여기가 사람의 이동에 대한 사람의 속도죠. 이게 사람의 속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딜까요? 그림자 길이. 사람이 서 있는 거에서 그림자 끝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림자죠. 그림자. 그림자의 길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림자 끝은 항상 말 그대로 여기가 그림자 끝이에요. 여기가 그림자 끝인데, 그림자 끝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끝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건 요 긴 녀석에 대한 설명이죠. 요 길이에 대한 설명.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를 자꾸 어제라 그러네요. 월요일인데 어제같이 느껴지나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가로등이죠. 얘가 가로등, 얘가 사람의 길이라고 할 때요. 여기가 x라고 잡으시면 좋고 여기를 y, 여기를 y-x 이렇게 잡으시면 상당히 편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사람하고 가로등 길이를 미리 b로 작성해 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기 보시면 가로등이 3m이고 사람이 1.6m니까 0.8의 배수죠. 그래서 사람이 그럼 여기가 2대 5하고 미리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럼 비례식 원래 세워주면 자 5대 2는 제일 긴 거의 높이니까 제일 긴 변이죠. y 대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짧은 거니까 y-x 이렇게 될 거라서 2y는 5y-5x 그래서 5x로 정리해보면요. 여기서 5-2의 y 제가 일단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식을 원래 정리해서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요 5에 해당하는 게 누구죠? 얘가 가로등이고요. 5에 해당하는 게 가로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2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키죠. 이렇게 가로등이고 이게 사람의 키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할 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x로 정리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5분의 3의 y 이렇게 정리할 거고 y로 정리한다면 3분의 5의 y로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서술형이라고 보면 이렇게 다 적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할 때 식을 이거를 표시를 해봤을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x를 정리해주면 바로 가로등분의 가로등에서 사람의 키를 뺀 거에 y가 되는 거고요. y를 정리해주면은 역수하죠. 가로등 길이에서 사람의 키를 뺀 거에서 가로등을 해주면 x 하면 되죠. 대부분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x를 줍니다. 사람의 속도를 많이 주거든요. 속도를 주게 되면 저희가 알고 싶은 건 y니까 실전에서 얘를 푼다라면 어떻게 풀까요? 실전에서 바로 y에 대한 설명을 바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죠? b를 봤을 때 여기가 5고 여기가 2라고 알았다면 바로 y는 y를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가로는 사람을 뺀다 그랬죠. 3분의 5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 x겠죠. 그럼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dt분의 시간에 따른 그림자 끝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3분의 5에다가 dt분의 dx 즉 사람의 속도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도가 저기는 100분의 매분 100m라고 했으니까 100 미터 퍼 미닛 해주면 되죠. 그래서 3분의 5에다 100을 곱하니까 3분의 500 미터 퍼 미닛 이렇게 바로 그냥 끝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세 줄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리 뭘 하나 해놓으면 좋으냐면 아까처럼 평상시에 비례식을 잡을 때 요 녀석이죠. 여기는 요 녀석 x 그러니까 사람의 속도하고 그림자 끝하고는 요 녀석이 항상
기본적 관계식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상당히 편하다는 거죠. 자, 이거를 토대로요.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같은 문제가 또 여러 개 있긴 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기 요게 있어요. 622번에 보시면 가로등 길이는 3m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럼 정리만 한번 해볼까요? 혜성이가 있고 여기는 유빈이가 있는데 그러면 가로등하고 B만 적는 거예요. 가로등은 얼마죠? 3m고 혜성이는 키죠. 여기도 가로등하고 키하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로등은 3m고 혜성이는 180이에요. 그럼 얘는 60에 대해서 그게 되는 거죠. 배수니까 6, 38, 6이니까 그러니까 가로등이 5라고 하면 키는 3일 겁니다. 이렇게 기본비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빈이는 150이에요. 3m 반이죠. 그러니까 얘는 키가 얼마죠? 가로등이 2라고 봤을 때 키는 1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뭘 물어봤냐면 그림자 앞 끝에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는데 두 사람의 속도가요. 또 동일하대요. 매분 각각 동일한 속도. 그러면은 dt분의 dx는 항상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굳이 걔를 곱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될까요? 혜성이가 뭐 하면 돼요? 그림자 속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저희가 걔가 V1이라고 이제 저기는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는 Y라고 정리하죠. Y1이 혜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 배운 식으로 Y로 정리했을 때 뭐 하면 된다고요? 가로등에서 키를 빼면 돼요. 2분의 5가 될 거고 여기에 x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y2가 된다라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가로등에서 사람 키를 빼는 게 1이고요. 거기에서 가로등이니까 2가 온 거에서 x가 되는데 요때 요 x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왜 dt분의 d y가 되는데 그때 승리를 v1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이렇게 v1으로 적을게요. 그럼 얘는 2분의 5의 dt분의 dx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v2가 되는데 얘는 2의 dt분의 dx 될 텐데 문제에 따라서 사람의 속도를 다르게 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같게 줬다고요. 그럼 얘는 같게 줬기 때문에 b를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 만약 실전이었다면 제가 이거 적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거 적는 순간 이거 적고 끝냈을 겁니다. 뭐만 보면 돼요? 얘 대 얘가 제가 찾는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2분의 5대 2는 바로 그러면 5대 4 하고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 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림자 끝에 관련돼서 정리를 하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알려준 식을 이렇게 정리만 해놓으시면 비례하실 필요 없이 y에 대해서 그 그림자 끝에 대해서 식을 x식으로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 녀석처럼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해서 b를 물어봤는데 속도까지 동일했다면 굳이 또 이렇게 가실 필요 없이 앞에 있는 이 녀석의 b가 바로 그 녀석 속도의 b랑 동일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응용을 줬다면 두 사람의 각각의 움직이는 속도를 달리 줬다면 그땐 dt분의 dx가 서로 다르겠죠. 그럴 때는 계산을 한 다음에 비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처럼 같게 줬을 때는 굳이 그런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또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빠르게 보면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녀석 중에 하나가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요 녀석에 대해서 정의를 또 하나 내려볼 건데요. 정석으로 이거 풀이 방법이 제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가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실전에서 만일에 얘가 소수령으로 나오지 않았고 만일에 수능 형태로 나왔다던가 아니면 객관식으로 나와서 아주 빠른 스피드로 풀려면 즉 30초 안에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닮은 비를 찾으면 되죠. 반지름하고 높이의 비가 1대 3이에요. 1대 3.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R이라고 잡고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먼저 R이라고 하는 애는 H의 정확히 얼마죠?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도 만일에 매번 원래 비례식을 세우셔갖고 원래는 하잖아요. 삼각형에서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리를 하나 굳이 한번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R은 애초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물의 그러니까 반지름은 라고 봤을 때 전체의 높이요. 높이 분의 반지름이라고 하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H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높이 18분의 6이라서 3분의 1H 이렇게 바로 갖고 가실 수 있어요. 요거 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거고요. 나중에 이거는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용도에서 쓸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리 하나 해놓으시라고 미리 해놨습니다. 자, 이거 하나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 다음에 수면의 높이가 매초 1씩 올라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H라고 하는 게 1T만큼 증가하는 거가 T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 T 자리에, H 자리에 T를 넣게 되면 R도 정리할 수 있겠죠. 얘도 3분의 1의 T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바깥 만일에 DT분의 DR을 구하라고 하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T분의 DH를 구하라고 하면 1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미리 요걸 다 찾아 놓으시면 상당히 좋겠고요. 수면의 높이가 5가 됐으면 좋겠다. 즉 H가 5가 되는 소리니까 이때 그럼 T는 얼마일까요? 5초일 때 높이도 5가 될 거고요.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3분의 5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 다 찾아봤어요. 쓰임의 녀석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R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H도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DT분의 DR, DT분의 DH, 그리고 저희가 알아야 되는 그 그 되는 순간의 센치가 되는 거죠. 5cm가 되는 순간의 시간과 그 다음에 높이와 반지름까지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 방법부터 한번 가볼까요? 먼저 식을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데요? 부피식이 필요하죠. 부피 물어봤으니까. 그럼 부피는 꽉꽉이죠. 3분의 1에 파이 r 제곱에다가 h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요. 저희는 총 각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의 경우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 경우예요. 모든 R하고 H를 T로 정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V라는 식 자체를 T로 바꿔줍니다. 그 3분의 1파이에다가 R이 원래 얼마였어요? 3분의 1T였잖아요. 그 제곱하니까 9분의 1T 제곱이고 H는 T였으니까 얘는 9분의 1T 3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최종적으로 27분의 파이의 T 3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구하고 싶은 DT분의 일단 변화율부터 보는 거죠. 부피의 변화율이란 9분의 파이의 t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이는 t 값을 알면 되잖아요. t가 5일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찾는 변화율의 값, 즉 dt분의 dv에서 뭐가 되는 값이죠? t가 5가 되는 이때의 값은 9분의 25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푸는 방식입니다. 다시 대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을 가보죠. 두 번째 방식은 저 부피라는 거에서 다 대입하긴 싫고 R만 R로 바꿔주고 싶으면 H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R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면 R하고 H 관계식에서요. H는 이라고 정리했죠? 그럼 얘는 3R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느낌이죠? H라고 하는 거는 뭐 하면 돼요? 반지름 분의 높이의 이렇게 하시면 빠르게도 H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는 3R 하고 나옵니다. 여기 3R 하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주면 얘는 파이 R의 3승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때 저희가 찾게 되는 DT분의 DV를 하게 되면 DT분의 DV를 하게 되면요. 3의 파이 r 제곱 곱하기 dt분의 dr 하고 이렇게 생깁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게 반지름 필요하고 시간에 따른 반지름의 변화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반지름 변화율 얼마죠? 3분의 1 여기 있고 반지름은 얼마? 3분의 5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dt분의 dv에서 요게 그럼 얼마일 때 t가 5일 때 하면 되면 r이라고 하면 되죠. 그냥 r이 그렇다면 3분의 5일 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t라고 뭐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t가 5일 때 적으셔도 각각의 있는 걸 각각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러면 3파이 적으시고 9분의 25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 하니까 이렇게 약분되죠. 실전에도 9분의 25파이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이죠. 세 번째 방식은 동일하게 또 문자 정리하고 싶은데 나는 이번에 문자를 h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되고 h는 있는데 r 제곱이 아까 저기 보면 r이 누구였죠? 3분의 1h니까 얘는 그럼 9분의 1h 제곱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면 27분의 파이 h 3승으로 될 거고요. dt분의 dv를 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미분되니까 9분의 파이 h 제곱이 되는데 또 dt분의 dh가 붙겠죠. 이 상황에서 동일하게 또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9분의 파이고요. h는 5죠. 25가 될 거고요. dt분의 dh는 1이라서 바로 9분의 25파이하고 나옵니다. 요게 또 세 번째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의 방식은 이거를요. 굳이 왜 바꿀 필요가 있나 이거죠. 바꾸지 않고 바로 아까 정리해 볼게요. t는 5였고요. r은 3분의 5였고요. h는 5였고 그 다음에 dt분의 dr은 3분의 1이었고 dt분의 dh가 1이었죠. 여기서 부피를 바로 간다. 그럼 3분의 파이에서 이걸 r제곱 h다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세요. dt분의 dv 바로 미분하는 거죠. 곱에 미분하는 겁니다. 곱에 미분하게 되면 2rh, r에서 미분했기 때문에 dt분의 dr 붙여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r제곱에 h 미분하니까 1이죠. 그럼 h 미분했으니까 dt분의 dh 이렇게 적어주셔서 넣어만 주시면 되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필요한 거 넣어주면 돼요. 2 곱하기 h는 5고요. r은 3분의 5니까 3분의 25이고요. 얘는 3분의 1이죠. 플러스 r제곱이 9분의 25일 거고 h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분의 50에다가 25니까 9분의 75. 9분의 75를 3분의 파이로 나누니까 9분의 25파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사용을 하시든 선생님 상황에 맞게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이거는 각각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갖고 가냐 차이입니다. T로 만들겠다, R로 만들겠다, H로 만들겠다, 그리고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 형태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그럼 만일에 실전에서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은 이 중에서 뭘 선호하십니까? 뭘로 가장 빠르게 풉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해답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문제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10 부피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V는 3분의 1이에요. 저희가 식 적어보면 파이 R 제곱의 H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손을 안 대고 싶은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T로 만들고 싶으면은 R에도 넣어서 제곱을 해야 되고 H에도 넣어야 돼요. 두 번을 넣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H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R에다가 H를 넣으니까 제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쓰고 싶으면 곱의 미분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넷 중에 가장 손이 안 들인 게 뭐냐 하면 그냥 H만 R로 바꿔주는 게 가장 간단한 거죠. 실제 그죠? 방법. 그러니까 저는 얘를 선호합니다. 선호할 때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죠. 저희가 아까 제가 그랬어요. H라고 하는 애는 그럼 어떻게 정리된다고요? 반지름에다가 높이를 하게 된 뭐가 된다? R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값이 뭔지 몰라서 일단 내가 이 H를 만에하나 KR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잡아보면요. 3분의 1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K 곱하기 R의 3승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제가 찾고 싶은 dt분의 dv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파이 k 곱하기 r 제곱하고 되겠죠. 그리고 dt분의 dr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럼 이거를 잘 한번 살펴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항상 어떤 높이하고 반지름에 따라서 b는 바뀌겠죠. 이 k 값은 바뀔지라도 나머지 항상 똑같은 건 뭐냐면
파이 r 제곱에 dt분의 dr이 항상 생기고 거기에 k만 붙이면 바로 요 녀석의 꽃감에서요. 물의 부피 변화율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 저희는 dt분의 dr 값과 나중에 r만 정리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항상 간단히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 메인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토대로 제가 식을 한번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 제가 실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R을 항상 R로 풀기 때문에 H를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H는, 저 보니까 반지를 보니까, 얘는 3R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때, H에 대한 식이 있죠. H라고 하는 애는 T입니다. 이렇게 T로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아까 5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H도 5일 거고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5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처럼 식도 변할 수 있겠죠. R은 하고 또 바꿀 수는 있으니까. 예, 이렇게도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dt분의 dr이. dt분의 dr이. 이건 뭐 어떤 게도 다 갖고는 있으셔야 하니까. 요렇게 찾아놨어요. 아니면 더 빠른 거는 저희가 이 k의 역수죠. 요 녀석이 뭘 사용하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요 녀석은 바로 k의 역수를 사용한다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식을 더 줄이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k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r이라고 하는 게 k분의 1의 h가 될 거고요. 그럼 dt분의 dr이라고 하는 애는 항상 k분의 1이라는 녀석에다가 뒤에 뭐가 붙게 되냐면 dt분의 dh라는 애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역수 형태로. 이런 형태를 생각하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뒤에가 아까 1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더 쉽게 보이지만 얘를 갖다 변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애초에 그러면 dt분의 dr이라고 하는 걸 얻게 되니까 얘는 뭐 하면 돼요? 파이 곱하기 r 제곱에 k랑 dt분의 dr이 k분의 1의 dt분의 dh니까 얘는 그냥 dt분의 dh만 오시면 된다. 이렇게 초간단하게 식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 때 뭐만 하면 되냐면 아까 저희 반지름 찾아놨고요. 그리고 굳이 그러면 dt분의 dr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r로 바꿈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dt분의 dr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항상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저희가 필요한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r의 값이 얼마인지, r이 얼마인지 그리고 dt분의 dh가 얼마인지만 아시면 문제는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r은 얼마냐 하면 3분의 5를 나타내고 있고요. dt분의 dh는 얼마냐고 하면 저기서 1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찾는 이 문제에서 5가 되는 그 순간에 다 찾아놨잖아요. dt분의 dv가에서 내가 t가 h는 애들인데 t가 뭐 5일 때는 어떻게 될 거야? 파이에 저기 9분의 25 하고 그냥 이렇게 끝이 바로 나버리죠.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죠? 요식 하나죠. 요식 하나. 요거 하나 가지고 보면 그냥 끝이 나버린다 이거예요. 가장 쉽게 하는 그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한다라는 건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은 외우기 쉽잖아요.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원이에요. 원. 누구 원? 수면의 원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변화율만 곱하시면 얘가 바로 부피 변화율식이 된다. 예,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형으로 푸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학교식에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어디서 외워서 푸냐고 되게 뭐라 하겠죠. 근데 수능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답만 빨리 찾아 시간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다던가 객관식으로 학교 시험에도 뭐 객관식 나왔다던가 그럴 때 사용해서 시간을 버는 용도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요 녀석을 풀 때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요걸 빠르게 풀 때는 R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R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V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를 제가 쓰게 될 텐데 여기서 제가 dt분의 dv를 하게 된다면 미분을 하겠죠. 그런데 하기 전에 요 h를 먼저 r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h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k에다가 r로 바뀐다고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얘를 넣었으면 요 식 자체가 3분의 1 k의 파이 r의 3승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때
3분의 1 곱하기 천천히 가볼게요. 파이 저기 그냥 요거 약분 안 하고 제가 적으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적어볼게요. 그냥 자 3분의 1 왔고요. K 왔고요. 파이 왔고요. 자 저 미분하니까 3 곱하기 R의 제곱 올 거고 DT분의 DR이 이렇게 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요 식에서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보죠.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거는 K분의 1의 DT분의 DH인데 아니 하기 전이죠.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K분의 1의 H가 될 거고요. 그래서 DT분의 DR이라고 하면 말하다가 똑같은 걸 또 적었네요. DT분의 DR이라고 하면 얘가 바로 K분의 1의 DT분의 DH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여기다 넣어주시면 자, 3분의 1에 K 곱하기 8 곱하기 3R 제곱에 DT분의 DR 대신에 K분의 1 곱하기 DT분의 DH를 넣으면 돼요. 그럼 자, 3 날라가고요. K 날라가니까 남는 것만 정리하게 되니까 얘가 뭐가 되냐 하면 파이 R 제곱 수면의 넓이에다가요. 곱하기 높이 변화율만 하시면 이놈이 바로 부피 변화율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그럼 실전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면 되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라고요? DT분의 DH만 알면 된다니까요. 얘는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문제에서 수면이 1씩 올라가 1 정리해놨고요. R이 필요하거든요.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그랬죠. 높이분의 반지름의 H. 그러니까 쟤는 3분의 1H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H식을 또 이걸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H라고 하는 거 T라는 말이니까 제가 말하는 건 3분의 1T여서 높이가 5가 될 때, T는 5일 때, 그럼 R은 3분의 5하고 필요한 거 두 개를 찾아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는 거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파이 그러면 9분의 25이고 얘는 1이라서 이렇게 끝납니다. 보이다시피 아까 제가 그랬죠. 30초도 안 걸린다고 했죠. 예, 요거 알면 항상 요 녀석은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제에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동일하게. 가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기 동일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한 녀석이 있으니까 또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하실 때 애들한테는 잘 살펴보시면서 해주세요. 뭐 수능용을 한다든가 원체 잘해서 얘는 평상시 되게 잘하네. 그러면 얘는 시간 좀 아끼면 좋겠다 하고 싶을 때 그때 한번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자, 얘 B부터 한번 살펴보죠. R이라고 하는 거는 높이분이니까 2분의 1H하고 바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초 올라가니까 H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T하고 되니까 DT분의 DH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임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수면이 4가 되는 순간이니까 H가 4잖아요. 높이가 4니까 저희가 찾는 R은 얼마? 2하고 이렇게 찾았어요. 필요한 건 찾았습니다. 그러면 부피 변화를 바로 간다는 거예요. DT분의 DV라고 하는 거는 파이 R 수면의 넓이에다가 높이 변화율 DT분의 DH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넣어주면 되니까 4파이 곱하기 2분의 1 되니까 저희가 찾는 답은 얼마? 2파이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쉽게 하는 방식 알려드려봤습니다. 아까 정석적 방법 4가지 보여드려봤고요. 그 4가지 방법에다가 가장 빠르게 만약에 실전에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할지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고 말씀했으니까 수능적이나 혹은 객관식에서 풀이를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해서 제가 답을 찾습니다. 30초 이상 걸리면 시간 낭비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 익혀주셔서 쓰시고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잘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어설프게 잘하는 척 하는 애들한테 감산으로도 해결하셔갖고 찍어 누르시는 용도로 또 한번 써보시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없으시면 이제 질문한 내용들 풀이하러 가볼게요.
자, 이게 아까 질문한 거의 첫 번째죠. 네.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한때 고등학교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애초에 좀 잘하는 애들이 와서 거들먹거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 애들도 좀 똘똘한 애들, 과거 준비하는 이런 애들 와가지고 막 잘한다고 테스트 받아가서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좀 못 봐가지고 애를 일단 겸손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서, 그래서 항상 먼저 살짝 밟아 놓고 시작하거든요. 말을 되게 잘 듣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애들은 이렇게 밟아 놓으면 잘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또 선생님들 말하는 것처럼 찰떡같이 말을 해줘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애들은 아무리 찍어 누르려고 노력을 해봐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해서 효과가 없어요. 그냥 그거 그냥 마음을 놓고 정신 수양하는 단계로밖에 안 가는 것 같고, 호수에다가 돌을 저희가 던져요. 그럼 돌을 갖다가 탕 하고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이, 여기가 호수가 있는데 돌이 여기서 툭 던졌어요. 그럼 돌이 탕 떨어지면 타형이 생기죠. 밖으로 이렇게 팍팍 이렇게 커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원이 생기면서 가잖아요. 이게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탕 던지면 동심원에 파문이 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파문이 이니까 이쪽 바깥쪽으로 반지름이 커져가죠. 커져가는데 그 커져가는 게 얼마만큼 커져가냐면 일정한 비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R은 시간에 따른 AT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시간에 따라서 A만큼 들어갈 거다 이거예요. 그럼 넓이라고 했으니까 요놈의 S는 뭐겠습니까? 파이 R 제곱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 요 녀석의 넓이에 대한 증가율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반지름은 초가 2초일 때거든요. t가 2초가 되는 그 순간에 그럼 r은 2a가 될 거예요. 그럼 일단 한번 가보죠. dt분의 ds를 해주면 d 파이 r 곱하기 dt분의 dr이 되겠죠. dt분의 dr은 제가 뭘로 잡아놨어요? 이 a 값이 바로 dt분의 dr이고 얘가 바로 a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반지름 2a예요. 그럼 4a이고요. dt분의 dr도 여기도 a니까 제가 찾는 값은 4a 제곱이 될 겁니다. 요 녀석이 바로 파이 맞았다 그죠? 요게 이렇게 되는데 요 녀석이 파이였다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찾았냐면 a 제곱이 바로 4분의 1임을 찾은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시면요, 절대 이거 a 값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냅두세요. 왜? 이대로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죠. dt분의 ds인데 이번에는 뭐야? 3초라요. 그럼 t라고 정리만 돼요. 3초일 때는 이 r은 바로 뭐야? 3a다. 그럼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r은 3a이기 때문에 넣어주니까 6a 가 되고요. 파이가 되고요. 뒤에 똑같이 a일 거라서 그럼 얘는 6a 제곱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갖다 껴주면 되니까 4분의 6, 그래서 2분의 3파이 하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어느 하나를 찾아가지고 A로 또 맞춰놓고 또 들어가고 이런 경우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1차 형태에서 반지름이나 높이가 나올 때는 많이 초를 던져주고 다른 초를 변경을 할 때는요, 항상 시계는 이렇게 저희가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유지된 모양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일을 하나 더 덜어주는 거니까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 있는데 P는 원점에서 출발하고 X축 방향으로 일씩 움직이고요. Q는 원점 O를 출발하고 Y축 방향으로 이씩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두 녀석을 가지고 직선을 그었어요. 선분이라고 하긴 했으나 결국 우리 직선 세우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양의 방향으로 둘 다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저희가 수직선에서 봤을 때 이 방향으로 가고 그럼 P가 이쯤 어딘가 있겠습니다. 그럼 P를 잡았을 때 이 P가 누구죠? 1로 가니까 얘는 T,0일 거예요. 그리고 Q는 위로 가요. Q를 위로 가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이만큼 간다 그랬어요, 속도를. 그럼 얘는 0,2t만큼 올라갈 건데, 얘는 그러면 X축 위의 점 P고 X축 위의 점 Q가 되니까 얘가 바로 이 둘의 선분을 이었다. 그럼 다른 말로 선분이라고 해도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똑같잖아요. 직선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요게
y는 2x라는 게 원점을 지나는 양의 함수인데 얘는 일사분면 지날 거니까 선분이라고 하든 직선이라고 하든 선분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직선이라고 그렇게 상관은 없어서요. 그럼 얘가 바로 뭡니까? x절편 아닙니까? x절편값이 바로 뭐가 돼요? t가 되는 거고요. y절편값이 바로 2t가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 공식은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 있죠. 기억하시죠?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x절편의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식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t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녀석하고요. 누가 만나? y는 2x하고 만나니 이제 갖다 때리면 되겠네요. 2x 플러스 2t 하고 누가 같아? 2x가 같습니다. 그럼 4x가 2t가 되니까 저희가 찾는 x값은요. 2분의 t가 될 거고 그럼 이때 이 x좌표를 요 식에 넣든 저 식에 넣든 상관없으나 그 간단한 식에 넣게 되니까 y의 좌표도 나오네요. y의 좌표는 t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는 점을 r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치육하고 만나는 여기 r이라고 잡은 요 녀석의 좌표가 바로 2분의 t, t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중심이 5인데 5r의 길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5r의 길이는 해서 길이 구해주면 되겠죠. 5r의 길이는요. 얘는 원점하고는 그냥 x 좌표 제곱 플러스 y 좌표 제곱이잖아요. 그럼 4분의 t제곱에다가 t제곱 더하니까 4분의 5t제곱이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은 그러면 2분의 루트 5t가 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 변화율을 갖다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소리겠다, 그죠? 그러면 바로 dt분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서 dl이라고 한다면 저희 찾는 거는 2분의 루트 5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찾는 길이의 변화율 이 녀석은 얼마가 되냐 하면 2분의 루트 5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되셨나요? 애매한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이요. 600번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자동으로 크기가 변하면서 강수량을 측정하는 정유매체모의 측정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정유매체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막 내리면 비가 이렇게 줄줄줄 내리잖아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길이가 이렇게 길어져 갖고 덩치가 커진다 이 말이죠. 이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얘가 모서리가 있는데 보세요. 낮 12시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모서리가 4시간 5 증가한다. 그럼 모서리 길이를 제가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바로 5t 되겠죠. 모서리의 길이는 5씩 늘어날 건데 근데 그 다음을 봐야죠. 12시에 시작을 했거든 분명히. 그런데 1시에 됐을 때 5가 돼야 돼 1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그러면 이 시작 길이가 5였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5였지. 그 다음 시간당 5씩 증가했지. 그러면 여기는 애초에 5가 있었고 5t만큼 증가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지. 이 녀석은 5t 플러스 5가 되는 거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서 뭐 t로 다 넣어도 되는데 아까 x로 그냥 정리해도 상관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피라고 하는 v는 뭐죠? 정유매체는 그냥 x 삼성 아닙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요식을 대입해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저거 삼성하는 거.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dt분에 저희가 dv 할 거예요. 하니까 얘는 그러면 3x 제곱 곱하기 dt분의 dx 할 텐데 여기 뭐 이거 dt분의 dx 하면 나오잖아요. 5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쓰면 될 거고요. 그러면 얘 정리하면 뭐가 돼요? 15x 제곱하고 된다 그죠? 5니까. 그럼 이 녀석이 얼마였냐면 13,50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5 약분해주면 되죠. 15 약분하게 되면 이게 9 되죠? 900이네요. 그럼 내가 찾는 x제곱이 900이니까 x는 30이겠다. 그죠? 그럼 x는 30이에요. 30. 그럼 30이니까 이게 얼마 지났냐면 x가 30이니까 요식에 넣으면 되겠다. 그죠? 요식에다가 넣어주시면 30은 5t 플러스 5가 돼서 5t는 25. 25. 저희가 찾는 t는 정확히 얼마? 5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5시간, 시작이 아까 언제였는데? 낮 12시에 시작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5시간이 지난 거니까 답은 오후 5시에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후 5시. 자, 이것도 정리되셨나요? 애매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걸어주세요. 아니면 제가 또 계속 달리거든요. 안 되시면 또 말씀해주세요. 얘를 꼭 T로 많이 바꿔서 풀이를 많이 하려는 성향인데 뭐 해도 상관없어요. 하기 상관없는데 이게 제곱하거나 삼성하게 되면 그 식을 갖다가 정리하기 좀 귀찮잖아요. 그것도 넣고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T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저기 꽃가래 부피할 때 4가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어느 문자를 사용하시든 상관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편한 문자를 찾으시고 보다 편한 식을 찾아서 선생님들 성향에 맞게끔 그냥 변화를 구하시면 됩니다. 꼭 어떤 답지에는 이렇게 했던데 꼭 그거 맹신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길이가 존재한다면 그 길이의 문자를 마음껏 사용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630번이요. 자,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가 봐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죠. fx는 3차 함수고요. dx는 1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일단은 이 x의 범위를 잡아놔야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a 값이 뭔지 몰라도 꼭 하나 해야죠. 양이 될 때. 그러면 x가 항상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거예요. a가 그러면 x가 a보다 클 때. 그럼 두 번째 x는 그러면 a보다 작을 때 해서 식을 따로따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편해져요. 그럼 이때 dx라고 하는 것 자체는 x-a로 볼 거고요. 그다음 이때의 dx라고 하는 것 자체는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미리 부분을 씌워 놓으면 좋겠죠. 사항에 따라서 절대값을 벗겨놔야 뭐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보통 저희가 두 녀석이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요 fx하고 gx가 같다 이렇게 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극자수 쪽, 즉 3차 차수 쪽에 있는 그래프로 넘겨주니까 대부분 fx-gx 식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그 식은 모르니까 저희가 그러면 hx라고 명칭을 준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6x 3승 플러스 x고 마이너스 2x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하고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요게 하나의 식인데 만난대요. 만나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죠? 저희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A만 따로 떼가지고 그래프 그려갖고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를 이해를 하셨다면 잠깐 여기 볼게요. 저거를 이해하신다면 저 HX에서 6x 3승 마이너스 2x 그래프 따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 되겠죠? 제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보통 넘길 때 요까지 다 넘길 필요 없이 이 a만 있을 때는 혼자 남겨놓고 가도 상관은 없죠. 이때 3차함수 그래프가 얘가 양수니까 의미를 이렇게 생겼다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뭔 말이게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한 점이고요. 두 점이 맞는 데는 극대일 때. 그리고 또 여긴 누구죠? 극소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극대일 때가 누구요? 마이너스 a가 되고 극소일 때 누구? 마이너스 a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정확히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게 확인이 되면 이 두 개를 찢을 필요는 없고 극대라는 값 자체가 그럼 이렇게 되면 되죠. 아, 극대가 있는데 그 극대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a가 될 때. 그 극소가 있는데 얘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a가 될 때 이렇게 해서 a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요걸 바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안 풀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여기도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는 똑같죠. 6x 3승인데 마이너스는 날라갑니다. 날라가 버린 상태에서 여기는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a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을 겁니다. 그럼 얘는 6의 x 3승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기본적 그래프잖아요. 얘는 볼록이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단지 엿의 뻥튀기는 어느 쪽을 긋더라도요. 절대 두 실근이 생길 수는 없는 애입니다. 그래프 상이. 그러니까 얘는 애초부터 두 실근은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저희가 찾는 거는
요 녀석만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죠. 저 녀석만 저희가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h 플러스 이거에서 그냥 극대급수 구하면 되니까요. a 신경 쓰지 마시고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36, 18,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를 2로 묶어주게 되면 9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그러면 3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 하고 되겠죠. 양수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와 3분의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그때 극대의 값은 누구냐?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극대는 f에 3분의 1을 넣으시면 되죠. 3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저기 9분의 저기 어디 넣어야 되나요? h 저기 넣어야죠. 얘를 여기 넣는데 요 a 값 빼고 여기에만 넣으세요. 왜 a는 저희가 끊는 애라고 아까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잖아요. 저기 넣으니까 쟤는 27분의 1이죠. 27분의 1에 3 약분하니까 9분의 2. 예,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되네요. 그럼 얘는 9분의 4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하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극대 맞죠? 잘못 적었다. 이 극대가 아니라 극소요. 죄송해요. 이거 앞부터 표현 안 해가지고. 극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f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아까 적어놨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을 저기다 동일하게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9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3분의 2가 되니까 얘는 9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9분의 2일 때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9분의 2일 때니까 얘는 그냥 두 가지 그대로 나오면 되죠. 서로 반대 값이 똑같으니까 저희가 찾는 a는 얼마일 때 9분의 2이거나 마이너스 9분의 2이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정리하면 아까 전에 계산 잘못했나요? 또 계산 잘못했다. 이거 6이 이거 뭐야 또 얘를 바꾸냐. 통분하면서 2를 곱했네요. 3을 곱해야 되는데 왠지 또 안 하나 했네요. 오늘 비몽사몽 해갖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4죠 4. 얘도 4죠 4. 이게 네.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찾았는데, 애초에 여기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값을 찾았을 때 양수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둘 다 값을 쓸 수는 없잖아요. 애초에 a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해놨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a가 뭔지는 모르는데 a를 저희가 이렇게 찾아는 놨잖아요. 이렇게 찾아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9분의 4 혹은 여기도 아까 안 바꿔놨다. 9분의 4 혹은 플러스 9분의 4하고 두 개가 나올 텐데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찾고 싶은 값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전제 조건에서 x라고 하는 녀석이요. 저희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일단 못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A 값이 뭔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두 가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죠. A가 9분의 4인 거, 아까 두 개가 되는 거는 9분의 4일 때하고 마이너스 9분의 4일 때를 찾았고 그 식에서의 전제 조건은 X라고 하는 게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는 둘 중에 누구만을 얘기하느냐 요거겠죠. 뭐 센스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센스 있는 애들은 답은 찾겠죠. 9분의 4라고 해서 답은 찾겠지만 왜 얘가 두 녀석 중에 마이너스 9분의 4여야 할까요? 요거에 일단 먼저 힌트여야겠죠. 그죠? 둘 중에 뭐 때문에 두 녀석 중에서 여기는 당연히 두 개가 나온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하셨을 텐데 두 개가 나왔는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저 조건에 맞는 거는 왜 얘처럼 마이너스 9분의 4가 될까요? 혹시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잘 못 찾거든요. 요거는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풀이 나갈 때는 뭐 상관은 없는데 두 개를 찾아서 만일에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다면 0 적어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거고요. 만일에 이 객관식 보기에도 만약에 0이 있었다 그러면 0하고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쟤는 되는데 얘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선생님 계실까요? 생각 한번 해보셨을 때? 봐봐요. 다른 선생님은 없으세요? 1분 더 드릴게요. 1분. 1분 동안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1분만 딱 더 드릴게요. 이거는 생각 한번 꼭 해보셨으면 싶어서 일부러 제가 좀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설명을 바로 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뭐,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게 두 녀석이 나왔는데, 거기서 굳이 한 녀석은 되고 한 녀석은 안 되냐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면 저희가 나온 값을 그대로 다 활용해서 써버리잖아요. 써버리면 뭐 곱으로 물어봤다 하더라도, 혹은 뭐 합을 물어보면 산을 물어보면 답이 무조건 달라지겠죠. 두 개 있는 거하고 하나 있는 거는 엄연히 다르니까. 여기서 얘가 하나가 사라져야 되는 그 명확한 이유를 갖다가 한번 갖고 있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
판별식이요? 어디 판별식이요? 그래서 판별식을 할 수 있는 애가 있나요? A를 넣어가지고. 답 나왔네요. S라는 게 요 A 값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 다 해보시면 왠지 조금 감이 오시죠? 그죠? 애초부터 이 X라는 이 A가 뭐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이 녀석이 커야 돼요. 근데 저희가 갖게 되는 그 극값이거든요, 요게. 극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9분의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저희가 찾게 되는 이 마이너스 A는 극대하고 극소하고 이렇게 생길 건데 그 극값에서 만나게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데 그 식을 정리를 한번 해봤을 때 A라는 기준에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쵸? 네, 거의 이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극값 그래프 그려보고 이제 판단을 해보셔도 되고 저희가 3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극대 극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럼 요 상황에서 여기가 극대가 될 것이고 그때 포인트 거기가 3분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포인트가 3분의 1이죠. 그때 여기를 이은 요 녀석 값이 y가 마이너스 9분의 4가 돼요. 그죠? 극소니까요. 극대를 잇는 요 녀석 값이 뭐가 돼요? 요 녀석 값이 y가 9분의 얘는 4가 된다라는 거죠. 정확히 요 두 녀석입니다. 그림상에서 두 녀석이 요렇게 돼요. 근데 이때 우리는 a 값을 구할 때 a라고 통칭되는 요 녀석이 얘가 a다가 아니라 얘는 뭐라고 그러요?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통칭이 되거든요. 얘도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값을 저희가 구할 때. 그래서 위의 식에서 구한, 여기서 구한 게 a가 뭐야? 마이너스 9분의 4하고 나온 거였고요. 여기는 a가 9분의 4하고 나온 거였단 말이죠. 여기서. 그럼 여기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뭔가를 우리가 값이 나오게끔 뭘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줘야 된다고 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치수값을 구할 텐데 그럼 그 범위에 맞춰가지고 어떤 값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걸 다 성립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보면 두 개 값이 있을 때 여기서 갖게 되는 범위 즉 여기 안에 있는 요 녀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최소한 여기 안에 있어야 여기 하나 가지고 아니면 이쪽으로 나가 있어야 둘 다 가지겠죠. 그런데 9분의 4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3분의 1보다 더 큰 쪽에 있거든요. 9분의 4보다 크다고 해버리면 만나는 애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값을 구하셔도 x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프 보셔가지고 실제 저희가 구한 그래프상에서 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야겠죠. 여기는 9분의 4는 여기 있는 3분의 1 값보다 큰 쪽에 있어서 얘보다 크다고 해버리면 아예 이쪽엔 존재할 게 없으니까 예,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프 값으로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찾은 그 값을 봤을 때 그 A라는 거를 또 X적인 값으로 그 A를 찾은 거 가지고 저희가 또 X라는 범위로 다시 보기 때문에 그 극대와 극소 그 녀석을 포함을 할 수 있는 A 범위로 찾아주셔라 이 말이죠. 요거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중요하다고 강조는 꼭 하는데 하다 보면 모르게 답 구해놓고 둘 다 답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A를 구했는데 그게 X와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그래프 상에서 그게 두 녀석 중에 진짜 크다고 저희가 범위를 잡았을 때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하면 되는데 아예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 경우는 빼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일단 질문하신 거 일단 마지막 문제 같이 또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해 안 되셨으면은 말씀하시면 제가 요거 632번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밑에 옆에 그림이 하나 있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4겠네요.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거기다가 넣으면 요 녀석이 4하고 나오겠다. 그죠? 맞나요?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의 의미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를 갖다 껴주면은 이게 동일하죠. 마이너스 2 갖다 끼면 여기는 4하고 나오네요. 그림이 근데 좀 제가 그리는 거랑 비슷하네요. 전혀 뭐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게 그려놨네요. 예. 길이가 좀 안 맞네요. 다음. 자, 그래서 여기서 위에 좌표 P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여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를 본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꼭지점 그려놓은 상황에서 어디죠? 꼭지점에서 여기죠, 여기. 이쪽 라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빨간색으로 설명에는 여기를 보고 싶은 거죠. 자, 요 녀석, 이거죠. 그러니까 위의 점, 요 위의 점 P는 저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는 빨간색 위에 있는 녀석일 겁니다. 여기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여기는 포함하고요. 꼭지점은 포함을 하고, 근 하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Q다. 그대로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수선의 발 Q는 위에가 T, FT라면 얘는 그냥 T, 0이겠죠. 예. Q는 그냥 T, 0일 겁니다. 이렇게 잡을 때 이때 선분 선분 OQ래요. OQ. 그러면 선분 OQ는 뭐겠습니까? OQ라 그랬어요. OQ. 그죠? OQ는 길이가 그럼 뭐겠어요? 이거 길이는 절대값 T가 길이겠죠. OQ라고 했으니까. X축에 수직으로 내린 거였고요. 그걸 선분 밑변으로 하는 이게 밑면에 반지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PQ를 높이로 만들 수 있는 원뿔의 부피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이제 원뿔의 부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저거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얘가 요 반지름이죠.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T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죠. 여기에 H에 해당하는 거는 그럼 얘가 바로 PQ인데 PQ는 뭐예요? 그러면 FT죠. FT. 저기에서. 이런 식이 되죠. T는 왜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수라서 그럼 얘는 범위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T라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길이를 다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다 잡아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피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부피식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원뿔의 부피는 V는 가면 됩니다. 3분의 1에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인 H를 할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걸 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3분의 1에 파이. 자, 반지름은 마이너스 T잖아요. 그죠? 그거 제곱하세요.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T제곱 하면 될 거고요. T의 그 길이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T제곱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H는 FT니까 FT는 저 위에 식 있잖아요. 저기를 T를 넣어서 적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4T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기 좋게 일단 t를 다 해볼까요? 마이너스 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 하고, 그럼 얘는 t 3승 플러스죠. 맞으니까 플러스 4t, 아이고, 4승이죠. t 4승이죠. 일단은, 일단은 그대로. 이렇게 하면 얘가 4승이고, 플러스 4t 3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저희가 찾는 부피예요, 부피. 그럼 이거 부피가 나왔으니까 저희는 부피의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최대값 구하면 일단 이거가 지연수 말고 t에 대한 식이 나왔으니 이걸 가지고 저희는 뭐 하면 돼요? 극대 혹은 극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v 다시 v 프라임 때리면 되죠. 때리면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는 뭐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4t 3승 플러스 12의 t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에다가 묶어내면 되죠. 4t 제곱으로 묶어내주니까 t 플러스 3 하고 나오나요? 예,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얘만 보면 되죠. 얘가 3자식입니다. 3자식이고 실근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와 0을 가지는데 앞이 음수기 때문에 밑에서 출발하겠네요. 밑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마 되니까 저희는 잠시만요. 저 그래프를 0에서 중근이죠. 3에서 중근이 아니라 0에서 중근인데 제가 3에서 중근을 그렸네. 0에서 중근이죠. 0에서 중근을 가지고 3을 통과하죠. x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위로 올라간 중근을 갖고요. 이렇게 통과하게 되니까 풀마마 이렇게 되죠. 그럼 어디에서 극대? 마이너스 3에서 극대를 가시죠. 그럼 아까 범위를 보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 사이 범위에 정확히 들어가니까 극대가 바로 최대값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왜냐면 쭉 찍어놓고 내려가니까요. 최고 높은 다음에 가죠. 여기가 제일 높잖아요. 계속 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거기서 감소하니까 여기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찾는 극대라고 하는 거는 저기 있는 부피식에다가 V에다가 얼마 넣어줄 때 마이너스 3을 넣어줄 때가 가장 부피가 클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요식이죠. 요식에다가 천천히 넣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고요. 파이에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81일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 27이니까 127이죠. 그럼 108인가요? 마이너스 10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7 마이너스 27이죠. 마이너스 27이니까 9파이 되나요? 9파이 하고 나오네요. 얘가 저희가 찾는 극대이면서 여기서 부피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요거 잡을 때 조심하실 거는 길이를 마이너스 t는 길이가 아니고 그 마이너스 t 자체가 양수가 될 때 t라고 잡을 때 이 t는 음수잖아요. t가 0보다 작은데 여기서 만일에 그거 생각 안 하고 t가 문자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문자 있을 때 앞에 부호 없으면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부호가 많이 틀려서 값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부호만 조심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길이를 볼 때 절대값으로 보고 이렇게 양수화 시켜주는 것만 신경 쓰시면은 크게 틀릴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길이가 뭔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뭔지, 높이가 뭔지만 천천히 잡아놓고 다 잡아놓고 이해가 되셨을 때 부피를 물어보면 부피로 가도 되고요. 넓이 물어보면 넓이로 가도 되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질문하신 건 여기까지예요. 혹시 다른 문제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만약에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으시면 아까 제가 이제 알려드린 것 중에서 간단하게 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자 관련된 첫 번째 그림자 관련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삼각뿔에다가 원뿔이죠. 원뿔에다가 물을 채우는 경우에서 물을 채우는 그 변화율을 구할 때는 바로 dt분의 dv라고 하는 게 dt분의 dv라고 하는 요 녀석이 바로 뭐라고요? 파이 r 제곱 그 원의 넓이에다가 높이 변화율 dt분의 dh만 하시면 바로 답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상당히 좋겠죠. 그거 하시면 되고 바로 요 앞에 문제죠.
630번 문제에서 답을 구해놓고 거기서 A라는 범위가 두 개가 다 안 되는 건 요게 크다고 했는데 특정 A 값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 A 저희가 찾은 요 두 A 값이 애초에 갖게 되는 요 극대와 극소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시라는 거 요것도 주의사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요. 또 다른 문제도 괜찮고요. 다른 교재도 괜찮고요.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고 만일에 이걸로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한 주 동안 다른 문제집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쌤이라든지 갖고 있는 다른 교재에 있는 문제 푸셔서 거기서 혹시 막히신 게 있으시면 그걸로 질문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기 해주시고요. 만일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저희가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이제 적분 한번 나가보면 되겠죠. 그리고 아직 완벽하다고 싶지 않으셔도 신경을 안 드시면 될 건 저희가 일단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난이도 조금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난이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다시 한번 앞에서 훑을 거니까 그때 이제 좀 더 완벽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말씀들이 없으신가요? 다들 주무시는 건 아니죠? 밤늦게 하니까 너무 조용하신데요. 낮에 아침에 할 때에 비해 너무 조용하신데요. 이 야밤에 딱지치기 멋진데요? 일단 오늘 하신 것 중에서 좀 애매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일단 제가 요까지 정리한 거를 녹화를 일단 할게요. 다른 질문은 또 나중에